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국내 6만 명 대규모 채용을 선언했죠. 수십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북미 공장 투자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국가가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직후 나온 발표.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에 텍사스주는 경악했고 충격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든 한국 기업의 파격 행보. 이 모든 전말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인입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산업 동향을 예리하게 주시하는 것이 제 일상이죠. 2024년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간 국내에서 무려 6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직감했습니다. 그 발표 어디에도 미국 투자를 언급하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었죠. 특히 5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던 텍사스주 테일러 반도체 공장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무려 100배나 인상한 직후에 나온 발표였기에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국의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버렛 텍사스주 개발위원회장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지난 3년간 텍사스 주가 삼성전자 공장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부지 제공부터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까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그의 깊은 우려가 저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주정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연방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주 예산에서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500억 원의 추가 보조금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 주가 한 해 동안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죠. 저는 한 기업을 붙잡기 위해 주정부가 얼마나 필사적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버렛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떠나면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텍사스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더욱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컨설팅 기업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소식은 그의 우려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텍사스주를 넘어 조지아주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략가로서 저는 애틀랜타의 한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레너드 조지아주 재정국 고위 보좌관에게서 조지아주의 불안한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조지아주가 지금 한국 기업들 없이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에게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조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에 55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었고 SK이노베이션은 첨단 배터리 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핵심 기업이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주정부 관계자들을 밤잠 설치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이들이 떠날 경우 조지아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단순한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급 효과가 더욱 무섭다는 조지아 주정부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한국 기업들을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며 공화당 주지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주지사의 재선 실패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 차이가 아슬아슬한 경합주로 분류되는 곳이기에 주요 경제 기반의 흔들림은 지역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현대자동차 사태, 미국 투자 의혹의 찬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며 미국의 모순적인 정책이 일본에게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설은 미국이 외국 기업 공장 유치와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는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인 일본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곤혹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현대차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미국의 책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죠. 평소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 언론이 이례적으로 한국 기업을 두둔하는 사설을 쓴 이유는 저에게 명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 역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기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도쿄의 한 일본 기업 경영진을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한국 기업들의 당당한 모습에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은 늘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왔지만 한국은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점이 놀랍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재검토, 움직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미국 없이도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협상을 위한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독자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기도 평택의 거대한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이 부지에서는 24시간 내내 거대한 장비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이곳이 바로 삼성전자가 55조 원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규모 앞에서 한국의 저력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현장을 안내하던 서준 차세대 생산 기획 총괄의 얼굴에는 강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곳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은 이곳 규모의 절반도 안 된다는 그의 단어는 숫자로도 명확하게 뒷받침되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는 5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지만 평택 클러스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여기에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력이라는 것을 서준 총괄의 설명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핵심 기술자를 한국에서 파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자 문제와 문화적 차이 등 복잡한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죠. 하지만 평택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로 투입되며 언어 소통 문제도 없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인력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발표한 5년간 6만 명 신규 채용 계획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곳 평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중간 규모 도시 하나의 인구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였죠. 평택 현장에서 만난 젊은 스마트 팩토리 연구원 민준 씨는 처음에는 미국 프로젝트가 좌초될 때 실망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환상과 실리콘밸리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그는 솔직하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지금 이곳 평택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최신 설비의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준 씨의 말에는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을 동경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와 미래를 찾고 있다는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대안은 단순히 국내 투자 확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유럽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글로벌 경제 전략가로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대담한 행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심장부 헝가리 데브레첸 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건설하는 기가 팩토리가 빠르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곳의 활기찬 건설 현장을 보며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인 시장 다변화 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아르파드 헝가리 산업개발부 차관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공장 건설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지역사회 발전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협력을 환상적이라고 극찬하는 그의 모습에서 헝가리의 깊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죠. 헝가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 10년 감면, 부지 100년 무상 임대, 고속철도 물류 라인 신설, 그리고 정부대학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파드 차관이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강조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갑자기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유럽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미국의 정책 변화, 리스크와 대비되는 안정성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서 저는 미국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유럽의 명확한 인식을 느낄 수 있었죠. 현대차 유럽 지역 총괄 이사 지훈 씨 역시 이 점을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헝가리 진출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예측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비즈니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미국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게임 룰이 계속 바뀌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유럽은 시장도 크고 규칙도 명확하다는 점을 저에게 강조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헝가리 기가 팩토리는 연간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분을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약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이 성공적인 진출을 바탕으로 폴란드와 독일로 추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지훈 이사는 유럽을 단순한 대체제로 본 적이 없다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도 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실제로 현대차의 유럽 매출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했는데 기가 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이 비율이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유럽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전략적 유연성과 과감한 결단력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보여준 진정한 혁신은 바로 완전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국내 투자 확대와 유럽 시장 다변화에 집중했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생각했죠.
다시 평택으로 돌아와 저는 AI 시스템 개발의 최전선에 있는 우진 지능형 생산 시스템 최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정말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AI가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완전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었고, 이는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예정이라는 그의 확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저는 미국 제조업의 현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숙련된 제조업 인력 부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은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예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 이는 미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대담한 전략으로 평가될 만했습니다. 우진 최고 책임자는 저에게 결국 미래의 제조업은 기술력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값싼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임을 확신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자부심과 강력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목표로 하는 것은 2027년까지 모든 주요 공정의 90% 이상을 AI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인력 부족 문제와 완전히 무관한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노동력 수급의 불안정성이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움츠러들거나 타협하는 대신 국내에서의 대규모 투자, 유럽 시장으로의 과감한 확장,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완전 자동화 기술 개발이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오히려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한국이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목격하고 분석해온 한국의 일련의 대처 방식은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기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한국이 개척하려는 새로운 길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그 순간부터 미국의 당황스러운 반응과 막대한 유치 노력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더 이상 미국의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전략적 파트너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텍사스주가 한 해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기업을 붙잡으려 했던 모습이나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 없이는 경제가 존립하기 어렵다고 저에게 토로했던 상황들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내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며 첨단 기술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을 결집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이상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아메리칸 드림만을 쫓지 않고 자국 내에서 더 나은 기회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인재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유럽 시장으로의 과감한 확장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헝가리 같은 국가들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어요. 헝가리 산업개발부 차관의 적극적인 환대와 현대차 유럽 지역 총괄 이사의 발언은 유럽 시장이 단순히 미국의 대체제가 아닌 한국 기업들에게 더 큰 성장,
잠재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회의 땅임을 저에게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AI 기반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있었다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이 숙련된 제조업 인력 부족으로 고심할 때 한국은 아예 인력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무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또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려는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대규모 국내 투자, 글로벌 시장 다변화, 첨단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자체적인 경제 안보와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가는 한국의 담대한 발자취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글로벌 경제 전략가 태희님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고 전략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투자 배제 선언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었죠. 국내 평택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고 유럽 시장으로 과감히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모습에서 저는 한국의 놀라운 저력과 전략적 유연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AI 기반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미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한국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당당히 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발자취를 지켜보며 우리 모두 깊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희망과 긍지를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